자, 다음에 5번 봅니다. 5번에 보면은, 농지연금용, 농지감정가가 3억 2천인데, 그죠? 3억 2천인데, 1억 3,400에 낙찰받고 대출 1억을 받았다. 대출 1억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뭐 괜찮은 거죠? 42%는 1억 3,400에 낙찰받고, 그죠? 낙찰받고 대출 1억을 받고, 그러면 내 돈이, 이렇게 보면은, 자, 봅니다. 밀량에 보니까요. 3억 200인데, 1억에 떨어지니까, 그죠? 1억에 떨어지니까 1억 3,400에 낙찰받습니다. 낙찰받았어요. 그 밑에 보면은, 농업진흥구역 답이 이렇게 900평쯤 되고요. 산초나무가 지금 한 300그루, 이게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당연히. 포함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가,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원장님, 그죠? 했는데, 자, 뒷페이지 한번 보시죠. 뒷페이지 보시면은, 원장님 덕분에 첫 경매 입찰 성공했습니다. 산초 기름 농사 잘 지어서 매년 보내드립니다. 내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매년. 지금 산초 기름을 제가 우리 삼성그룹의 임원 대리인아가 은행 가서 우리 고등학교 동기인데 산초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고 매년 제가 뭐 2병이면 뭐 한 병에 뭐 13, 14만원 받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받고 있는데 하여튼 산초 기름을 이렇게 잘 지어 보내드렸다 그죠. 자, 답을 줬어요. 지금 늦게 봤어요. 신명 입찰에 아차하면 폐찰될 뻔했네요. 감축드립니다. 5년 후에 농지연금 300만원은 달성되겠습니다. 산초기름 몇 년간 사서 먹었는데 잘 되었네요. 제가 답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낙찰받고 이렇게 명함도 가져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면요. 공시가가 10년 전에 1,900원 하던 것이 10년 지나고 보니까 57,600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한 5배 정도 공시가가 올라가다. 그럼 감정가도 잘 오르겠죠? 이런 추세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원본 한번 가보겠습니다. 2020에 1994.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인당 우리 수강생들은 무조건 농지연금 300만원은 일단은 따놓고 들어야 됩니다. 따놓고. 자, 보겠습니다. 자, 쓰라제가 우리 부산에 1년 수강생입니다. 그죠? 평생에 가입한 수강생인데, 자, 여기 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물건번호 2번이죠. 꼭 써야 되죠. 물건번호 2번. 농지인데 900평인데, 그죠? 3억인데 3억 2,200인데 10명이 응찰해가지고, 자, 5차에서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6차가 되니까 10명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2등한 사람은 1억 3,200이고 우리 수강생은 1억 3,400이고 2등 됐죠. 그죠? 그래서 자, 다시요. 이렇게 6차씩 가는 거는 6차를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여기서 여보야 얼마 더 썼고 300, 500, 700 따지면 맨날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6차는 과감하게 딱 잘라버리고 5차에서 좀 플러스 할까 마이너스 할까 이제 그걸 고민해야 되고요. 굳이 욕심을 내면은 5차 금액에서 보통 한 500에서 한 1,000만 더 쓰는 걸로 대원칙을 잡습니다. 그러면 보통 되는데 보통 여러분 보면 이러거든. 6차다 이렇게 하면 해야죠. 1억 500인데 얼마 줄까? 요 중간에 쓸까? 뭐 1억 1,500원 뭐 조금 작지. 1억 2천원면 되겠지. 이래서 맨날 떨어져. 그래서 이럴 때 요거를 잘라버리고 여기에서 계산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계산하면 딱 됐어요. 기분 좋죠, 그죠? 1억 한 200만원 차이로 딱 10명이 붙다고 10명 붙어서 딱 이러면 나가면 기분 좋죠, 그죠? 10명이 딱 줄서 지가 1등이고 딱 하고 1등 되고 나면은 대출 상담사가 또 따라 붙죠. 영수증 받아놓으면 오자미가 이거 전화번호 좀 알려주있어. 뭐 대출요 명함도 대출 필요하면은 명함 여기 있으니까 뭐 전화 주세요. 그거죠. 딱 연락 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등기부등본 동기는 1억을 받았더라고. 대출을 1억이 전 설정되어 있는 거 보니까 등기부에 여기 보면은 농지 이거야. 농지가 쭉 보면요. 지금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이 산초나무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두 필지입니다. 도로 물었죠, 그죠? 그거 도로를 잘 물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자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죠. 요래갖고 이제 요래 되는 것 같아요. 요렇게 요리 두 필지. 요거 두 개, 그죠? 도로 물어가지고 이런 것 같아요.
마을 앞에 있고 이런 거예요. 자, 용도 지역은 조금 별로입니다. 별로인데, 그리고 눌러봤어요. 눌러보니까 2013년 오네. 자, 2013년도에 13,000원인데 8년이 지났는데 12,900원인데 57,600원으로 한 5배 정도 뛴 겁니다. 5배. 그죠? 이게 한 8, 9년 만에 7년, 8년 만에 한 5배 정도 올라간 겁니다. 쭉 올라간 거예요. 금액이. 개별 공시가가 올라왔죠. 그래가지고 제가 답을 준 겁니다. 지금은 3억 2,200이지만은 이게 앞으로 이제 5년이 지나면은 뭐 6, 7억에서 뭐 이렇게 되면은 보통 보니까 6, 7억 전에 우리 수강생 배웠다죠. 밑에 한번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여기 보면은 이제 수강생이 6억 감정이 여기 있죠. 6억 7,100이네. 6억 7,100인데 66세에 신청을 했는데 284만 1천을 받습니다. 전후 후박이요. 10년간은 280만원. 그러면 76세부터는 198만원, 한 200만원 정도 받는 걸로. 뭐,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죠? 한 6, 7억 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좋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65세가 되면은, 지금은 이게 또 떨어졌죠? 몇 세입니까, 지금은? 60세. 그죠? 60세 이상만 되면은, 이제는 막 받는 걸로,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1억에, 65세 되면 1억에 한 36만 5천원. 그러니까 뭐 3억이면은, 뭐 100만원. 5억이면은, 뭐 368, 180만원. 8억이면은, 뭐, 거의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하나 준비를 해서, 자, 그럼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갔죠? 1억 대출 받았으니까. 1억 왜 받는데, 등기부 떼보니까, 나오더라고, 이게. 그죠? 자, 등기부는 마지막에 뜰 때요, 열람 눌리, 열람. 열람 누르기 전에 요약 요거를 꼭 누르야,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아웃 눌리야, 그래갖고 프린트 해야 됩니다. 그래 하면은, 한 장짜리 딱 나와요. 한 장짜리. 한 장짜리 나오는데, 어제 보니까, 등기 요약표를 보니까, 어제 보니까, 농협에서, 건전한건자 농협에서 1억 2천 설정했다. 이러면, 그럼 뭐 대출이 나버리 1억 나왔다는 거예요. 1억 나오고 채권 채권이 1억 2천이다. 그죠? 그러면은 내 돈이 한 3,400하고 처음이니까 7억세가 아마 3.4%다. 3.4%. 그러면은 이게 한 500만 들어갔겠네. 7억세 그죠? 그럼 뭐 결국 한 4천만 들어갔겠다. 내 느낌에는 한 4천 가까이 들어갔네. 그죠? 근데 1억 받은 걸 좀 작게 받은 거야. 1억 받은 거네. 그래서 말 잘하면은 자 봅니다. 3억 2,200짜리인데 1억 3,400에 받았는데 70%도 해줄 수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80%도 해줄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신하는 집약 같으면 90% 해줍니다. 알겠죠? 숫자가 나오니까 절반 이하 받는 건 숫자가 잘 나와요. 뭐 90%까지도 대부분 숫자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 잘하면은 10% 냈는데 나머지 좀 해주겠다 그러면은 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10%만 만약에 내면은 뭐 한 1,000원, 3, 400 내고 뭐 7억씩 내고 한 2천만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3억짜리 농지 소유자가 되고, 그러면 소유자가 되면 또 뭐 해야 됩니까? 농지 대량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대량을 만들고, 그러고 5년 지나가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또 봅니다. 그래서 6번 봅니다. 6번. 자, 6번 보세요. 농지와 산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고요.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그럼 농업진흥지역 바꾸는 것은, 자, 안부터 보겠습니다. 노란 거. 안부터 보면은,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뭐 이런 겁니다. 보통 보면은,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되어 있는 거. 요거는 농업진흥지역 내인데,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신규 영농은 농증 발급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경매나 공매나,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되어 있는 거는 농업진흥지역 내라고 부르는데, 자, 농업진흥, 이런 문구가 없으면은 농업진흥지역 바뀝니다. 그거는 면적이 뭐 100평, 200평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1000제곱미터 미만 낙찰받으면은
농지연부 기준 없는 사람은 무조건 10% 띄입니다. 농지연 발급 절대 안 돼요. 법이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이 좋습니까? 두 개 중에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어떻게 다릅니까? 이 두 개 중에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위에 거는 단독주택이 되죠. 단독주택. 자, 농업진흥구역은 농가 주택, 이 틀립니다. 단독주택과 농가 틀려요. 단독주택은 서울 사람이 사도 별장으로 지도되는 이런 땅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그럼 농업진흥구역은 이건 농가 주택이니까 농업만 쓰는 거니까 서울 사람이 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이 값이 더 비싸다. 옛날 말로 상대농지. 이게 더 비쌉니다. 자, 그럼 산 봅니다. 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가 있는데, 준보전산지는 도로 접하면은 대출이 잘 됩니다. 주로 관리적 임야고요. 보전산지는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임야에는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자, 농협에 전화했습니다. 대출 됩니까? 임야 낙찰받고. 대출에 물어보면은 딱 물어봅니다. 준보전산지입니까? 보전산지입니까? 하면 보전산지다 하면은 전화 끊으세요. 알겠죠? 준보전산지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도로 접했습니까? 맹지입니다. 그러면 빨리 전화 끊을 겁니다. 도로 접했다 그러면 빨리 오세요. 대출해 주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보전산지를 사야 되고, 자, 그 다음 봅니다. 보전산지 두 개죠. 임업용 산지, 공용 산지 있는데, 자, 공용 산지에 농업인 주택이 신축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한 10년 됐어요. 이거 된 지가 벌써. 공용 산지라도 어느 정도 길만 조금 확보가 되면은 농업인의 주택이, 단독주택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은 아니고 농업인의 주택은 된다.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전산지라도 주택은 두 개는 가능하다. 농업인 주택. 자, 그래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김해 진례 봅니다. 김해 진례. 20일에 5603 보면은 김해 진례가 농업진흥구역이고 227평입니다. 그럼 여러분 낙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자, 20일에 5604. 요거 낙찰 받으면 딱 여러분들이, 농지 대장이 있는 우리 부원장님은 낙찰 받아야 되겠다. 대장이 되니까. 자, 농지 봅니다. 김해 진례면에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 자, 이렇게 있어요. 농지 딱 있습니다. 이렇게 바둑 판점된 거는, 자, 바둑 판점된 거 이거는 보통은 이 농업진흥구역 많죠. 많은데, 여기 보니까 용도 지역에 농업진흥구역 되어 있더라. 답이더라. 그러면 이게 천이 안 되면은 농정 발급 불가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 막 써놨어요. 전문가 멘트 보면은 작년 8월 17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을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니 농지법 6조 2항에 이 점 참고해서 입찰하는 이야기는 농업진흥구역이든지 농업보호구역이 보이면은 이게 천이 안 되면은 낙찰 받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천이 안 돼. 낙찰 받지 마라. 그럼 요거는 요번에 낙찰을 덜렁 들어갔다가는 여러분들은 뛴다. 그죠? 농업진흥구역 뜁니다. 자, 이 좀 같이 보면 됩니다. 자, 당진에 봅니다. 당진에 4천만원이 2천만원 떨어진 지분인데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다. 이거 낙찰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됩니다. 물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팔이 됐는데, 뭐, 여러분들은 안 되겠다 보여집니다. 한번 볼까요? 어차피, 자, 당진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낙찰을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낙찰을. 당진에 공매에 가서 농지를 찾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었다. 그죠? 절반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절반에 떨어졌는데, 농지를 이제 보니까, 자, 잘생겼죠, 그죠? 토지는 잘생겼습니다. 딱, 그죠? 이게 만약에 창원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업지역에 있으면. 자, 이 농지인데, 전자지도를 보고 스카이뷰를 봐도, 자, 다시 봅니다.
하여튼 이런데 농지는 일단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전부 다 막 절대 농지, 이겁니다. 농업진흥구역이죠. 대부분이. 자, 요쪽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용도 지역을 뭘 눌리나 하면은 토지용계획 어디 갔나? 토지용계획. 여기 있네. 자, 여기 있죠. 요거 누르세요. 그래서 보면은 나옵니다. 경매나 공매나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1000제곱미터에 대한 낙찰받으면은 농지증이 신규 영농에는 안 나옵니다. 자, 여기 있죠. 답인데, 그죠? 답인데, 농림지역인데, 농업진흥구역, 나오죠? 농업진흥구역. 자, 농업진흥구역은, 요거는 면적을 따져야 됩니다. 2000이면 되는데, 아까 지분이었죠? 그죠? 아까 지분이었습니다. 아까 지분이니까 요거는, 낙찰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죠? 지분이죠? 100평. 그죠? 100평 됩니다. 100평 요거는 낙찰 받으면은 농지증이 안 넣어서 이전을 못합니다. 이전도 못하고 잔금은 넣을 수 있는데 소유권 이전 못하고 이제 헤매입니다. 헤매. 여기서 되죠. 농지법 6조에 따라서 2002년 8일자 이후 주말 채명 목적 농지 취득이 제한되니까 조심해라 해놨고, 본건은 지분이므로 공유자 우수 매수 신청이 되면은 매각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뭐 뺏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 봅니다. 7번 봅니다. 7번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습니다. 보도자료. 그래서 집에서 보도자료하고 농지증 발급 민원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종전에는 주말 체험 영농은 농지 전용 목적은 2일 이내, 그죠? 2일 이내, 농업 경영 목적은 4일 이내에서 앞으로는 농업 경영 목적과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7일 이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농지 경매선 7일 이내죠. 만약에 법원에 면사무소에서 이거는 시간이 걸린다 싶으면은 법원에 연락해야 돼요. 해갖고 기일을 일주일 좀 연장해 달라. 지금 농지증 발급 기간이 조금 이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래 연장 시켜놔야 됩니다. 그냥 뭐 연락도 안 하고 저 혼자서 뭐 늦게 받아갖고 오면은 시간 지나버리죠. 농지 안 냈으니까 내가 불허하고 막 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알고 해야 되겠다, 그죠? 그다음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의 경우는 14일 이내에 농정받는다. 그럼 요거는 아마 다음 달이나 되면 이제 이런 게 막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늘어졌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 5월 16일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8번 봅니다. 아직 농지 낙찰 희망자,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농지 소재지에 거리지 않은 별 어려움 없이 농증이 낙찰 전에 미리 발급이 잘 되고 있더라. 자, 이 보도자료를 보면요, 우리 아까 농림수산부 들어갔거든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농지취득 자격증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 우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할 수 있죠? 네. 자, 민원 입사 갑니다. 민원 입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원 24 가셔가지고 미리 애매한 거는 민원 24는 뭐 자, 정부입사 똑같죠? 자, 여기 가서 농지취득을 뭐 치면은 나올 겁니다. 그죠? 신청서에서 치면은 뭐 나오죠? 이게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서비스 두 개 나오는데 위에 거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밑에 거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가지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 않는 경우는 이제 1000제곱미터 이내 이 말이죠. 그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요 두 개에서 신청하시면은 농지증이 미리 나옵니다. 지금 입찰하기 전에 우리 수강생이 보니까 입찰하기 전에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5개를 신청했는데 다 나왔어요. 지분도 나오고. 자, 이거 보니까 영농거리 인천인데 인천에서 서산시, 인천, 김포, 논산, 음성, 충북 음성 요까지도 영농거리 상관없이 발급이 잘 되더라. 다 읽어보면은 영농거리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안 한가 봐요. 영농거리는. 그래서 지금은 여러 인천에 사는데 충북이나 충남에 농증 된다 안 된다? 지금 된다는. 좀 애매하죠? 애매할 때는 미리 아까 정부24 이게 미는 거면 안 되겠다요. 정부24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신청하면은 다 인터넷 출력됩니다. 신청도 되고 출력되고 미리 하세요. 애매한 거는. 자, 9번 봅니다. 농지연금. 자, 봅니다. 9번에 자, 나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60살. 자, 됐죠? 60살 넘으면 바뀌죠. 60살. 자, 2번 봅니다. 영농 경력은 5년 이상. 5년 이상. 이게 이제 필요하죠. 자, 대상 농지 봅니다. 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은 되고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낙찰받고 2년 지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연금 신청할 때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안 그러면은 또 뭡니까? 연접하든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들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도 되는데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30%가 이야기도 나옵니다. 30%. 이게 이제 일시불로 예로 10억 같으면은 3억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받는 걸로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끝비면 되니까 그럼 7억에 대해서 연금을 받는다. 막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 정도 대출이 있어도 뭐 괜찮다. 하여튼 압류 감시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나중에 받고 나서 주소 옮기는 거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문제 같고. 자, 그 다음 제외농지입니다. 제외농지. 이 중요하죠. 불법 건축물이 있다. 농지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말고 형님하고 뭐 이렇게 공동소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고시돼 갖고 한참 운전농지 이건 안 된다 얘기죠. 안 된다. 그 다음에 경매 공매는 2년이 지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맹지 됩니까 안 됩니까 맹지? 되죠. 개발제한구역 되죠. 이거 안 된다고 얘기 없잖아 지금. 그럼 이거 써놔야지. 개발제한구역 써야 되겠죠. 맹지 되고 개발제한구역 되고 뭐 웬만한 거 된다 웬만한 거네. 공법상에 문제 있는 거는 그렇게. 자, 선화지 된다 안 된다. 선화지 위에 전봇대 전선이 막 지나고 밑에 농지 있는 거 된다. 되고 그러면 더 떨어지죠. 그죠? 20% 뭐 25% 떨어지죠. 막 그런 거 또 사실도 되겠습니다. 자, 10번 봅니다. 법원 경매 농지 낙찰한 경우에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7일 이내 법원에 제출하려면 10% 몰수를 당하는데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시에는 농지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 농지증 경매는 미리 내야 돼. 미리 농지증 내놔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예산에 제가 뽑았어요. 집에서 한번 보세요. 자기 동네에 해당되는 거. 예산, 아산, 단양군, 군산에, 창녕에, 남지에, 무안군에,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많이 좀 연구할 수 있는 거. 유치권도 들어와야죠. 이게 뭔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고양시, 일산, 동구 15에 15050 15에 1505. 자, 이런 거 있죠. 아이고, 나 농사 2000평 못 짓습니다. 이런 사람 있죠. 2000평은 못 짓는데 100평은 짓는다면 뭡니다. 질 수 있죠. 자, 이거 봅니다. 이거 보면은 파진 아니네. 자, 여기 있네. 물건번호 3번. 그죠? 일산에 94평인데 밭전인데 유치권이 신고되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재미나죠? 보면은 이제 96평. 96평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이렇게 해서 지금 농지가 있습니다. 뭐야? 무엇이 복잡하노? 자, 전자지도를 눌려보니까 이건가? 맞다, 그죠? 요거네. 요거는 뭐, 큰 무리 쏟겠다, 그죠? 그냥 농지네, 그냥. 그죠? 길이 붙은 농지네, 그죠? 길이 붙은 농지가, 3억 6천에 한 번 때리네. 요거를, 자, 일단은, 구태여, 면적이 큰 것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면적이 작아도,
딱 보면은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고, 그죠? 이렇게 이제 접하면 더 좋은 거죠, 사실은. 더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양시까지 있고, 자, 2번 봅니다. 공매의 농지에서 매각이 된 경우 약 80% 대출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러나 소득 증명이 없으면은 조금 곤란, 그죠? 소득 증명 없으면은, 그죠? 없으면은 곤란하다. 그렇게 싶습니다. 자, 공매의 밭전이 지금 보니까 김해, 그죠? 40% 많이 들었죠? 강원도에 60%, 원주에 60%, 춘천에 50%, 그죠? 가평에 40%. 자, 넘어갑니다. 울주군 50%, 고양시 관상동에, 이거 이야기한다고 되겠다. 요거 45%.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21에 13083-00. 자, 봅시다. 고양시 관상동에 농지가 한 8, 90평 나왔다. 그죠? 절반이 45% 떨어지네.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3억 3,500이 1억 5천. 45%에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생긴 거는 조금 니은자 생겼죠? 니은으로 딱 생겨가지고, 자,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뭐, 농지가 있는지, 뭐, 가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뭐, 이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 같네. 자, 하여튼 농지가 3억 3,500이 1억 5천 정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토지용 계획을 보니까, 지목이 전답 가수원, 답이죠. 답이고, 한 8, 90평 되고요. 일부는 자연 녹지, 일부는 일종 일반. 자, 요리 섞여도 농전 해놔야 됩니다. 원래 여기 전부 다 뭐, 이거만 있으면 농정 필요 없죠. 근데 이제 같이 섞여 있으니까 농정을 내놔라 할 거고, 당연히. 땅은 조금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거의 일종 일반이네. 그죠? 거의 일종 일반입니다. 좀, 그죠? 자, 개발제한구역이네, 그죠? 개발제한구역이고, 하여튼, 뭐, 거의 일종 일반이라도, 연금은 나오겠죠? 당연히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재미난 물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단양에도 있죠, 단양. 파주, 화성, 당진, 함안군. 있죠, 함안군. 자, 보시고, 그 다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경남 창원시 의자로 농지연금을 찬다 하면 아래 의창구 농지가 적합하다 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21회 292호.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임야죠? 창원시 의창구는 임야 써놨죠? 21회 292호. 10억짜리가 한 3억 정도 많이 떴습니다. 21회 292호. 자,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우리가 좋아한대죠? 동읍에 봉곡리에, 아따, 평수도 크네. 19,000평에 10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졌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필지가 지금 있는 모양인데, 자, 일단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자, 다시요. 임야라 써놨는데, 잘 보세요. 이 전부 다 임야입니까? 섞였습니다, 지금. 가수원. 임야는 요거. 그럼 요거는 막 그냥 덤이라 생각하고, 요것만 가지고, 그죠? 5억, 3억, 8억이죠? 8억, 그죠? 8억 가지고, 8억 가지고 3억 5천에 떨어지면은, 뭐 또 한 3억 되면, 자, 8억짜리 한 3억 정도 받으면은, 뭐 괜찮은 거죠? 뭐 적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세 필지, 두 필지네, 그죠? 968에 12, 2만 잘 따두고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죠? 968에 12, 요거네. 968에 1은 요놈이고, 2는 요놈이고, 이래서 이제, 요것만, 이제, 요거 두 개는 산이고,
산이고, 요거는 덤이고, 요거 두 개만 임야로 농지연금 맡기면 된다. 합니다. 때가 좀. 딱 주셔야 돼. 저거 2억만 떨어져라. 내가 딱 샀구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2억 떨어지면은 이제 은행 가서 아까 고무영 부장한테 1억 8천 좀 해주소. 해가지고 2천만 원만 엮고,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2년 딱 지나고 5년 지나고 나면은 뭐 300만 원은 지장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자, 그 다음에는 도전 정신이 강한 수강생이 혹시 있습니까? 도전 정신이 강한 수강생이 좋아하는 농지다. 그죠? 농지증 발급과 수목이 소나무 두 그루가 200만원, 사과나무가 3,050만 매가 제외됐다. 자, 21에 318 한번 봅니다. 51% 떠 있죠? 21에 318 한번 봅니다. 자, 우리 여긴가 봐요. 자, 충주시 가수호인데 1100평인데 1억 2천에서 절반 떨어졌습니다. 51%딱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이게 보전관리. 자, 근데 이거 보면은 정자는 제외, 소나무 두 그루가 200만원인데 제외, 사과나무 250그루인데 3,250만원도 제외. 자, 해놨어요. 그럼 1억 2천짜리가 지금 요거는 3,500만 정도는 제외시키고 1억 2천짜리 이거 한 필지 가수호인데 감나무 같은 거 다 제외시키거든. 자, 그런데 한 필지죠. 뭐 도로도 잘 물었어요. 보니까 그죠? 도로도 잘 물고 딱 충주에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농지증을 묘가 내는가 봐요. 묘가 하나 있다 말고요. 농지증이 필요하대. 농지증. 자, 농지증은 묘 하나 가지고 농지증 못 낸다. 자, 이 묘가 봐. 아, 여기 뭐 하나 있네. 그죠? 있죠? 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꼭 지금 뭐가 하나 딱 있네. 어느 게 묘가? 이건가 봐, 이거. 이건 같다, 그죠? 그럼 이거 뭐, 팔아먹든지. 하여튼, 좌우전, 여기에 이제, 문제는, 농증은 발급이 아마 될 걸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자, 이 소유자하고, 여기에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요 전성호 씨하고, 이제, 전성호 씨는 알죠? 야, 그 나무 이 누구 기면 나무 누구 기면 거죠? 자, 여기 있네. 수목은 내가 제외한다. 자, 이런 문구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가 볼 때 한 90%는 낙찰력도 봅니다. 알겠죠? 권한에 의해서, 예로 임대차 계약에 권한에 의해서 식재했을 때는 내기다 할 수가 없는데, 평범한 거는 대부분 다 낙찰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요것도만 이렇죠? 애매하다, 이놈 때문에 애매하다, 그러면 미리 보면 되죠? 미리 농증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 낙찰 받았는데 요것도 내기다 하면 됩니까? 더 좋은 거죠. 지금 판례는 거의 낙찰될 거로 다 움직입니다. 큰 그게 없으면은. 그러면 이게 1억 한 6, 7천쯤 되는데, 그죠? 다 합쳐서 1억 한 6, 7천쯤 되는데 6,100이다 하면 괜찮은 거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신경은 쓰이지만은 막 성과는 좋습니다. 그 다음 금산 봅니다. 충남의 금산 21에 108247 24% 많이 떨어졌죠, 그죠? 108247 자, 봅니다. 충남의 농지가 800평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24%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4,400만원.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뭡니까 이거? 묘가 있어요. 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딱 좋은 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치료 받을 수 있죠. 묘에, 그죠?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판례도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연 한 1.5% 막 그 정도는 막 받을 수 있다 보고요. 자, 땅은 몇 필지 뭐죠? 한 필지죠. 계획가리죠.
계획관리죠. 밭전처다. 아닙니다. 그 해당된 데서 보통 한 세기 같은 120평, 막 그 정도 이렇게 해서 막 놓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전자지도를 보면요. 딱 센터에 앉아있네요. 그죠? 이게 딱 못되게 딱 앉아있네. 자, 그럼 낙찰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밭전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거고요. 그럼 농증 내줄까 안 내줄까? 농증. 애매하죠? 자, 한번 써놨네. 복수 면장의 사실조의 해신에 따르면 본건 토지는 공부상 농지고 해당 농지 일부가 묘지로 사용 중이고 향후 원상 회복 발령 가능하다고 한번 입찰 시 주의를 요한다. 자, 발급 기간에 농증 반려 처분이 있는 경우는 행정소송을 해서 취득해야 된다. 자, 이래 있는데, 근데 그동안에는 보통 낙찰을 받고요, 묘 정도 갖고는 막 보통 매각허가 일정해 줬습니다. 대부분은 묘 하나 가지고 뭐 이런 가지고 크게 그런 것 같고, 만약에 매각허가 불허가를 해서 막 좀 돌려주면 뭐 대부분 돌려주는 쪽으로 법원에서 10%를 그랬고, 그래서 한번 강하게 한번 낙찰을 이런 거 시도해보는 게 좋다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따지서 하면은 경매에서 아이고 너무 따지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면은 미리 농증 신청하면 되죠. 그럼 그 발급받았고 어디가 됩니까? 요 갖다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죠? 물어보면 답을 예스냐 노냐 뭐 답을 주겠죠. 그래서 미리 발급받아서 물어보면 되고, 요런 거는 애매하기 때문에 묘도 있고 이래가지고 애매하기 때문에 낙찰을 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막 그렇게 많이 인원은 지금 그죠? 5분 이상 째려본 사람이 한 명 보이다요. 구독션에서는 저런 거를 잘 보시고 낙찰 받으면 저가 낙찰 됩니다. 24% 싸죠, 그죠? 자, 그 다음 봅니다. 3번. 공매 농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5년간 계약이 되고 1년에 50만원 내지 100만원 달라고 그러는데, 먼저 자산관리공사에 연락해서 국유재산 대부계약 작성을 하고 농지대장을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농업경제 등록을 국립농산물품질원 지사에 신청을 하고 5년간 농업인 경력이 있고 60살 넘어가면은 신청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수의 경기도 여주시, 그죠? 여주, 이거는 임대입니다. 임대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 자, 근데 지난번에 했어요. 옥션원에서 이렇게 임대도 이렇게 빌리는 것도 되는데 또 어디 가면 된다 했죠?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가면은, 그거 가면은 농지 임대하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하면 더 좋아요. 가격이 싸고 무시 많더라고. 여기 한 5개 놓는다 하면 그거는 뭐 한 2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가격도 싸고. 자, 요렇게 해서, 자, 다시요. 이 임대를 찾는데, 여주시 뭐 이런 게 있죠. 자, 이런 거를 어디 가나 하면요.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 보통 이렇죠. 여러분들이. 옥션은 가서, 공매에 가서, 그죠? 가서 하는 걸 많이 했죠. 임대해서 뭐, 밭전자, 토지에 밭전자 해가지고 먼저 검천다 가서 따로따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121개죠. 지금 보면 전국에 121개가 이 밭전자만 나오는데, 요 말고 네이버에 가서요, 빌리는 거는 한국, 어디요? 농어촌공사. 자, 요 가면은 농지 뭐, 요 있죠? 아, 이거 아니다. 농지은행이네. 잠깐만. 농지은행. 농지은행을 가면 됩니다. 농지은행을 가셔가지고, 요 가면은, 자, 있죠. 농지구하기. 자, 지금 여러분 임대하는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역으로 내놓은 사람. 나 임대를 매도하겠다, 임대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농지연금, 여기 자료가 많이 있죠. 자, 농지구하기 누르면은, 여기 보면 많아요. 이게, 예로 경기도, 경남만 보고요. 경상남도, 김해시 볼까? 김해시 이래서 농지 검색하기 뭐 이러면은 뭐고? 왜 안 나오지?
1000제곱미터 이상. 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 나오나? 뭐가 틀렸죠? 땅이 어딜 가 있나? 자, 하여튼 여기 맞습니다. 농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농지 구하기 하면은 뭐 전에 몇 번 해봤는데 잘 안돼.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잘 될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일단 자, 11번 준보전 산지 임야,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보전관리적 내 임야는 도로와 접촉되어야 대출도 잘 되고 지가도 높아지고 좋다 이 말이죠. 평택시 여기 있는 거는 평택, 여주, 김포, 가평에 있는 요거는 전부 다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 자, 계획관리적 임야만 예로 검사하고 싶다. 우짬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어디서 뽑으면 되죠? 계획관리적 임야. 어디서 뽑으면 됩니까? 자, 옥션을 가셔가지고, 자, 옥션을 가서요. 아이고, 이놈이. 자, 다시요. 옥션을 가서 계획관리입니다. 다 테마 검색. 두 번째에 저 밑에 가면요. 용도 지역 검색이 있어요. 자, 요거 하면 됩니다. 용도 지역 검색. 자, 다시. 옥션을 가서 테마 검색 가서 용도 지역 검색을 하셔가지고, 용도 지역 검색. 그럼 일종부터 땅 나오죠? 이 땅이 막 쭉 도시 지역, 비도시 나옵니다. 그럼 나는 계획관리 지역에 임야를 나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럼 뭐 계획관리적 임야 누리고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239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주로 계획관리이니까 제일 좋죠? 안 그러면 자연녹지 임야.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쭉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많으면은 양이 너무 많다 싶으면은 유찰이 한 두 분 된 거. 이렇게 해서 또 줄이면 되겠죠? 줄여가지고 이제 90건. 그럼 요거를 중점적으로 쭉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계획관리적 임야는, 자, 우리 창원은 모텔이 안 되지만은, 옆에 함안군, 고성군, 함안군, 통영시, 거제시는 모텔이 됩니다. 모텔이. 계획관리적 임야 같으면은 모텔이 되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경계선부터, 큰 도로 경계선부터 50m 들어가야 됩니다. 그 조건만 맞으면 모텔이 가능한 땅이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계획관리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